자, 여러분 드디어 하락파동이 하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64K에서 약지지를 해준다고 해서 여기서 하락파동이 절대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 약반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추격숏의 기회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추격숏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세 가지 핵심 변수,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딥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길고도 길었던 이 B파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우리의 하락 C파동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희 숏포지션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텔레그램 통해서 1시 17분에 공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64 언더짜리 주는데 줄일 분들은 줄이셔라. 아니 현우야, 네가 스타팅부터 이제 하락파동 시작이라고 했는데 왜 줄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리스크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제 이 영상에서 제가 65.8K를 오히려 따주면 더 좋은 기회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비단 우리가 파동뿐만이 아니라 유동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파동이든 ICT든 클래식 지지 저항기든 청산맵이든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판단이 있을 뿐인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이게 각각의 가격 유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65.8K를 찍고 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은 사실상 전멸합니다. 더 올라갈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65.8K를 안 따고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외부 유동성 구간 자체가 현 시점 살아있기 때문에 ICT와 청산매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봤을 때는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유동성, 이걸 흡수하면 여러분 롱 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것 따면서 또 청산 가속화가 일어나면서 한 66K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청산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내가 돈을 법니다. 이런 식의 청산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파동적인 관점을 가져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W, 이게 X, 그 다음에 Y파가 지금 A, B, C로 나오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었죠. Y파 기반으로 1.13까지 올려주는 자리가 65.8K입니다. 정확히는 Y-A파를 기반으로 이 1.13을 채워주고 나서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준다면 아직 숏을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비중 확대의 기회가 나왔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CPI라는 핵심 변수까지 지금 껴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죠. 컨센 3.4%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8월 7일자 컨센 85K였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23K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시장이 전멸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어 있다. 시장은 여러분 다음 FOMC 9월 16일에 375에서 400bp, 25bp만큼의 금리 인상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균열을 냈던 게 동결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됐던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괴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일 나오는 CPI까지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나와버리면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불법 유턴을 갈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수가 있고 또 하이퍼 리퀴드 또 문제 터졌죠. 이건 뭡니까? 일부러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청산을 굉장히 가깝게 잡는데 하이퍼 리퀴드는 청산 데이터를 여러분 다른 청산 맵은 추정치거든요. 하이퍼 리퀴드는 추정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러 여기로 가격을 유도하게끔 한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지. 1,300억 굴리는 양반이 저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를까요? 일부러 64.6K로 가격이 올라올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줄일 분들은 줄여라. 변수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면서 계속 하락 얘기하기엔 조금 불안정한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이런 변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파동, 차트 분석 중에 파동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으로 보면 우리가 66.9K 이 고점부터 해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하락 파동의 형태가
어떻게 봐도 끝났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W, 이게 X, Y파의 마감 형태를 논해야 되는데 이 Y파의 마감 형태를 절대 논할 수가 없다. A로 이렇게 내렸고 B, C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여기까지 길게 뻗었고 B가 길게 뻗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페이지 하나 틀어드릴 건데 어떤 페이지냐, 엘리어트 웨이브 인터내셔널에서 정의하고 있는 웨이브 퍼스널리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파동의 성격입니다. 보통 B파가 내용이 엄청나게 깁니다. 자 여러분 7번 여기서부터 B파 시작인데 내용이 이만큼이거든요. 8번은 이렇게 한 달락이면 끝나는데 B파가 이렇게 긴 이유가 뭡니까? 불트랩이 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B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is market이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뭘 기반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거래량이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장세. 이게 B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차트방에서 여기서 거래량 켜서 보면 B파 전개 중인 이 상황 동안 요만큼 이 순간 동안 거래량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분명히 A파 때는 거래량 빵빵 터지고 있는데 B파는 거래량이 바짝 쪼그라들었던 이 순간이 B파의 특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겠어요? 이 거래량 바짝 마른 B파 끝나가고 이제 C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우의 목소리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자, 이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clining C waves are usually devastating 이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격렬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C파동은 급격한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입니다. 왜 엘리어트 파동에서 0.618을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 애지간해선 0.618까지는 채워주기 때문에 여기가 63.5K입니다. 이런 상으로 1대1 내린다고 하면 62.3K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숏을 더 들고 있어도는 되는데 어차피 635 채우고 나면 C가 미달로 끊어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64 언더 자리 주는데 여기서 포지션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소신의 결과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신 있게 텔레그램 통해서 지금 자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확인하실 수 있게끔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C파 얘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격렬한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격렬하게 한번 뺐죠. 몇 시간 만에 뺐습니까? 8월 5일 이 자리부터 빌빌 기면서 억지로 꾸덕꾸덕 올린 이 105캔들 자리를 20캔들 만에 다 깨부쉈죠. 격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C파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C파기 때문에 반드시 5개의 세부파가 관측되어야 합니다. 아니 현우야 여기서 미달 내고 절단 내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5개의 세부파를 관측한 이후에부터 그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동상으로는 하락분 남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파동도 어느 정도 쏟아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추격 숏은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리고 롱을 받으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롱 자리 하나 찾아봅시다. 여기 저는 FVG가 한 자리 보이거든요. 여기서 롱 잡을 생각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인데 왜 이 자리를 말씀드렸느냐, 다시 4시간봉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A, B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C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C파의 기반을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피보나치 확장을 기반으로 여기가 A파 극점, 그 다음에 B까지 올리면 0.618에서 1 사이 어딘가 여기 이 어딘가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ICT라는 겹근거, ICT라는 게 결국 뭡니까? 세력이 움직이면서 직전 꼬리와 직후 꼬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급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구간, 특히나 1시간봉상에서 잡히면 그 위력이 더 강해집니다. 물론 4시간에서 잡히면 구역 자체가 넓어지긴 하죠. 하지만 4시간에서 잡히는데 1시간에서 안 잡히는 친구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FVC가 결국 뭐라고요? 세력이 급격하게 움직였다. 꾸덕꾸덕 밀어 올리면서 4시간 동안 이렇게 갭 넓게 만드는 거랑 4시간 잡으면 어떻게 잡혀요?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급격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1시간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급격할 거 아닙니까? 시간 대비 무빙량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으로 저는 둘 다 참고나 하셔야 되는데 신뢰도 더 높은 구간은 62769이기 때문에 628로 가름할 수 있겠고 631로 가름할 수 있는 여기서 그 다음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을 때 그때서야말로 우리가 개수 하나 보면서 C파가 5개 세부파 관측됐나? 이거 기반으로 여기서 롱을 잡아볼 수 있나 마나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번 이 변수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5개 세부파 충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꾸덕꾸덕 올라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4시간봉 잡아봅시다. 4시간봉에서는 이만큼 잡히죠. 이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1시간봉에서 정밀 타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어떻습니까? 직전꼬리, 직후꼬리? 이 구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지금 C파의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인데 382 구간까지만 올려준 형태가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튄 거 볼 수는 있겠지. 2파가 짧게 나왔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2파는 C-2파입니다. 이게 C-1파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공유드릴 수 있는 이야기. 그 구간을 643에서 645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628에서 631이 정말 좋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ICT적인 관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프레임만 생각하면 1시간봉 프레임만 생각하면 기존 숏 외부 유동성을 여기 이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 흔적으로 이렇게 스윕까지 달면서 위아래 긴 꼬리 캔들까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런 걸 보면 보통 어떻게 간주해야 되냐면 일단은 반대쪽 외부 유동성을 수거하러 가겠구나. 깔끔하게 지금 수거해주는 형태가 나왔는데 큰 봉으로 지금 뚫어낸 형태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자리 또한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끌려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외부 유동성 구간 이런 자리들까지 수거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파동까지 생각을 하면 겹치는 근거로서 더 빼는 게 맞지 않을까? ICT적인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몰려있는 이 로스를 흡수하러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매물대에 대한 확실한 흡수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들에 대해서 지금 스윕 쳐준 흔적이 살짝 애매하게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하락이 남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불법 유턴에서 꺾어 올릴 수 있는 3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이런 식의 내용들 저는 최대한 빨리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